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오후였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조용히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손에는 낡은 보따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따리를 보자마자 괜히 마음이 이상해졌습니다. 그 보따리는 어머니가 외출할 때마다 꼭 들고 다니시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제가 묻자 시어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너한테 맡긴다. 저는 순간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저한테요? 그냥 어머니 방에 두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한테 맡겨야 마음이 놓인다.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왜 하필 저였을까요? 시누이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왜 며느리인 저에게 맡기는 걸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보따리를 받아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제가 묻자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다. 그 말은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건 며칠 뒤였습니다. 저녁 식탁에서였습니다. 시누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보따리 안 들고 다니네? 순간 저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말하지 말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시누이는 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눈으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엄마 보따리 어디 있어?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대답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하지만 숨길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맡기셨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편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그 질문에는 의심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몰라요. 그냥 맡기신 거래요.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시누이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말했습니다. 엄마 보따리 어디 있어?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왜요? 그러자 시누이는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맡긴다고 했거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분명 저에게 맡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시누이에게 그렇게 말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맡기셨어요. 그 말을 듣자 시누이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걸 왜 내가 가져? 그 말은 질문이 아니라 비난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따리 열어봤어? 저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아니요.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열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어머니가 맡긴 걸 왜 우리가 열어봐야 할까요? 어머니, 허락 없이요? 제가 묻자 남편은 말했습니다.
혹시 돈일 수도 있잖아.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돈.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정말 돈일까? 그래서 나에게 맡긴 걸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숨기려고 맡긴 걸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둔 보따리가 계속 생각났습니다. 열어봐야 할까? 아니면 그냥 있어야 할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장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는 보따리가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역시 궁금했지? 그 말은 이미 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저는 이 집에 있어서 조금씩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이 보따리 하나 때문에 제가 이 집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될 줄은요. 그날 이후였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건 처음에는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시누이는 전처럼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집에 오면 옳게 뭐 도와줄 거 있어요? 하고 웃으며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를 지나치면서도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겼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누이가 갑자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보따리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어.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맡기신 거라서요. 그러자 시누이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전혀 웃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왜 너한테 맡겨? 그 말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내가 가져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통장 어디 있는지 알아? 저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아니요. 남편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보따리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은 이미 저를 의심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잠깐 들어와 봐라. 어머니 방에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따리 잘 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절대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라.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왜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되는 걸까요? 남편에게도요? 시누이에게도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또 그 말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시누이가 더 자주 집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 때마다 저를 불렀습니다. 옳게. 네. 보따리 아직도 안 돌려줬어.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맡기신 거라서요. 그러자 시누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옳게 솔직히 말해. 그 말이 무서웠습니다. 아내 돈 있지?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저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뭐려? 남편은 말했습니다. 엄마 돈 숨긴 거 아니지? 그 말은 제가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통장도 안 보이고, 보따리도 안 들고 다니고, 그리고 말했습니다.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 말은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남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열어볼까요? 남편은 잠시 보따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허락 없이 열면 안 되지.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의심은 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주였습니다.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이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명절 아침이었습니다. 식탁에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누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시누이는 말했습니다. 보따리 어디 있어?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며느리한테 맡겼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시누이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습니다. 왜 며느리한테 맡겨? 그 말은 질문이 아니라 비난이었습니다. 남편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왜야, 엄마? 시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맡겼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저는 이 집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 보따리 안에 들어있던 것이 돈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마지막 준비였다는 거요. 그날은 비가 오던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시어머니 기침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좀 드세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보따리 잘 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그러자 시어머니는 안심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처음 발견한 사람은 저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숨이 가빠 보였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바로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빨리 와요. 어머니 쓰러지셨어요. 하지만 남편이 한 말은 제가 생각했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 한마디였습니다. 논란보다 의심이 먼저 느껴지는 말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그때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자마자 한 말은 보따리는?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뒤 시누이도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엄마 통장 어디 있어?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겨우 말했습니다. 저 몰라요. 그러자 시누이는 말했습니다. 옳게. 그리고 제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말해.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십니까?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같이 일어났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중환자실 앞이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는 저와 떨어져 앉았습니다. 그리고 둘이 작은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돈 어디 있는지 알아? 며느리가 가지고 있잖아.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보따리 가져와. 저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지금요? 남편은 말했습니다. 지금. 그 말에는 더 이상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장롱을 열었습니다. 보따리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열어봐야 할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 저는 말했습니다. 지금 가요. 그리고 저는 결국 보따리를 열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남편과 시누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시누이는 바로 보따리를 열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안 된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시어머니였습니다. 중환자실 문 앞에 간신히 서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거 열면 안 된다. 시누이는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그런 말 할 때야?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 잘 지켰다. 그 말이 마지막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장례식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였습니다. 저는 이 집에 있어서 완전히 도둑이 되어 있었습니다.
돈 숨긴 며느리.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척들도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더 이상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장례식 날, 그 보따리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울게 될 줄은요.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다녀갔고, 빈소 안에는 가족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는 계속 전화를 받고 있었고,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큰아버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오빠셨습니다. 평소에도 말수가 적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말씀하셨습니다. 보따리는 어디 있냐?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여전히 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큰아버님은 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져오너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방에서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큰아버님은 보따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내가 열어야 한다. 그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왜요? 큰아버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습니다. 약속이 있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큰아버님이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그 봉투에는 시어머니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장례식 날 열어라.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두 숨을 멈췄습니다. 큰아버님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던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따리는 그 순간 시누이가 숨을 삼켰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보따리는 내 며느리에게 맡긴 것이다.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큰아버님은 계속 읽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아플 때마다 병원에 데려다 주었고, 내가 외로울 때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큰아버님은 계속 읽었습니다. 내 딸도 있었고, 내 아들도 있었지만, 나는 마지막에 이 아이에게 맡기기로 했다. 시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큰아버님은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묶인 끈을 풀었습니다. 모두 숨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작은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큰아버님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건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며느리 이름이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시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남편도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큰아버님은 작은 봉투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 것이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큰아버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유언이다. 그날 장례식장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 유언이 저를 완전히 울게 만들 줄은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봉투를 들고 있는 제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열어야 할지, 열지 말아야 할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접힌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익숙한 글씨였습니다. 시어머니 글씨였습니다. 며느리에게.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겨우 숨을 고르며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내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나는 사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도 없고 표현도 없고 내 눈에는 너무 차가운 아이였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처음 시집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긴장해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프고 나서 알았다. 여기서부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옆에 제일 오래 앉아 있던 사람이 너라는 걸, 병원 갈 때마다 내 손을 잡아주던 사람이 너라는 걸, 아무 말 없이 내 밥 챙겨주던 사람이 너라는 걸. 글씨가 조금 흔들려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는 몸이 많이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내 딸보다 더 고마웠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장례식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이였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지막 준비를 너에게 맡기기로 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이 더 떨렸습니다. 이 돈은 내가 평생 모은 돈이다. 이 돈은 나를 위해 쓰려고 모은 돈이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너에게 주고 싶었다. 저는 편지를 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돈은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 조금이라도 힘이 되라고 주는 거다.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써라.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앞에 왔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진우이도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옳게 미안해.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읽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건 돈이 아니라 내 마음이다. 혹시라도 내 딸과 아들이 너를 오해하거든. 그때 이 편지를 보여줘라. 그리고 여기서 잠시 글씨가 멈춰 있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미워하지는 말아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결국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 그 말에 눈물이 또 났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장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보따리를 다시 넣었습니다. 이제는 무겁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달라졌습니다. 신우이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맡긴 건 돈이 아니라 믿음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그 믿음을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